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기반시설. 자, 우리 국토계획부에서는 그 요약집 같은 거 보시면 그 기반시설이라는 게 이렇게 7종류가 있어요. 실제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55가지입니다. 기반시설이. 그러면 그 중에서 화장장이나 공동묘지, 봉안처럼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거 처리하는 그런 시설들은 기반시설 중에서 뭐예요? 보건위생이에요? 환경기초예요? 보건위생이죠. 사람이 이렇게 정리하실 때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이게 보건소다, 보건소 이렇게 보건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환경기초라는 거는 뭐냐면 하수도나 폐기물 처리 이런 게 나오셔야 돼요. 하수도나 폐기물 처리는 환경기초 이렇게 맨 끝에 있는 그 두 가지는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기반시설의 그 종류 중에서 화장장이나 공동묘지는 보건위생, 하수나 폐기물 처리 같은 거 나오면 환경기초. 그러니까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2번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자,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나 기반시설이 아까 제가 한 50가지가 넘죠? 한 55개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요약집 보시면 그걸 다 외우시는 건 아닌데, 그 기반시설이 그 7페이지 정도 보면 있어요. 7페이지에 그 기반시설이라는 게 쭉 이렇게 나온다고요. 7종류가 쭉 있고, 제가 이제 요약집에는 그걸 이제 요약만 해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몇 개만, 중요한 것만. 근데 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있습니까? 자, 거기 기반시설의 그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중에서 3개를 골라야 돼요.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이에요, 광장.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그 3가지는 골라서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도로는 그냥 들으세요. 자동차 전용도로, 자전 조용도로, 보행자 조용도로, 지하도로, 고가도로 이렇게 나눈다고요. 도로를. 그 세분 명칭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기반시설은. 근데 기반시설이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7종류가 있고 막 50가지가 넘게 있지만 그 중에서 무엇은 도로, 자동차, 정류장, 그 다음에 뒤에가 공원이죠. 광장이라고 광장. 이렇게 3가지는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가능하다. 세분 명칭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이 질문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질문 지금 보시면 2번 질문 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국토계획 법령에 따라서 시행한다.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이거예요. 이거. 도시계획 사업 중에 여기 첫 번째 사업이죠. 그 2법으로 시행하는 거죠. 맞죠? 그거는 잘 보셔야죠.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라 도시계획 사업 중에 시설사업만 물어보잖아요. 시설사업만. 시설사업은 2법 국토계획법으로 시행하는 거 맞아요? 맞죠? 자, 단독이나 숙박시설 같은 것 등 대통령령 정하는 시설이 있다. 자, 요게 돈 내라는 거죠. 이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원래 기반시설을 만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세금 거둔 예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정 개인들한테 돈 좀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청도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행정청 예산이 항상 부족하니까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이것부터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 예전에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 있습니까? 이 또 나올 거니까 좀 보세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용어하고 또 하나가 친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이 2가지는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런 게 국토계획법의 용어인데 얘네들은 용도구역이에요. 용도구역 아니에요. 용도구역은 아니죠. 그냥 구역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구역이죠. 이렇게. 네. 그냥 구역인데 이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축주한테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왜 안 좋은 거예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니까 건폐율이나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거 강화하는 거다.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자, 요건 주로 이제 신규 개발지에서 신규로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개발하는 지역에서 자, 기반시설이 필요합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면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야 돼요. 기반시설 나중에 하셔야 돼요. 기반시설 먼저 해야죠. 아파트부터 지으면 안 돼요. 기반시설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라고요. 그래서 신규 개발지에서 기반시설인 도로라든가 뭐 공원 같은 거, 학교 등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 부담이라는 게 의무 설치라는 거예요. 아파트부터 짓지 말고 기반시설부터 의무적으로 해라. 이렇게 정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요. 누가 돈 내서 하고 누가 설치하는지는 그건 따지지 마시고 일단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까? 근데 이 안에서 돈 좀 내라는 게 뭐예요? 이 안에서. 네,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여기서 내셔야 돼요.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같은 걸 내야 된다. 어떤 특정 개인들이. 기반시설 만드는데 우리 행정청 돈이 부족하니까 돈 좀 내라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특정 개인들인데 그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내야 되는 겁니까? 건축주들이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데 그 앞에 단독이나
숙박설만 내는 거예요. 숙박설 등이에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죠. 거기다가 28개 나오셔야 돼요. 28개. 28개 건물을 다 내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거기다가 해석 쓸 때 지금 우리 교재에는 빠졌지만 그 내용이 자 단독이나 숙박설 같은 것 등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데 거기 28개 그런 것들을 뭐 할 때 신축, 증축할 때 그러니까 개축할 때는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신축하거나 증축을 하는데 거기다가 사이즈를 쓰세요. 연면적이 200을 초과하셔야 돼요. 자 신축하거나 증축을 하는데 그 연면적 자체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렇게. 예, 그러면 그런 초과하게 신축하는 사람, 증축하는 사람한테 부가 징수하는 금액이 뭐다? 그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이거는 부담구역 안에서 내는 겁니까? 예, 여기서 내는 거예요. 여기 교재 안 써 있지만 그렇게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돈 좀 내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단독이나 숙박설 같은 건물 많이 해요. 그런 거 등이에요. 등 해가지고 28가지 건물이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예전에 이 설치비용 계산할 때 공식 계산하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반시설 유발개수라는 게 있다고요. 그 유발개수가 28개입니다. 건물 종류별로. 그러니까 돈 내는 게 28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배웠는데 기반시설 유발개수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잖아요. 그건 뭐 나와도 뭐 별 관심이 없고 우리가 그죠? 네. 어쨌든 신축 증축을 연면적 200 초과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럴 때 부가징수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그거 지금 맞는 지문으로 보셔야 되겠죠? 네. 거기서 답이 지금 그거는 설치 비용 맞고 그럼 이제 5번 보시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그 끝에가 이거예요. 그것 바로 나왔네요. 도로나 공원, 녹지 같은 것들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신규 개발 같은 거 할 때 도로나 공원 같은 거 설치가 필요하면 그 설치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부담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왜 틀렸을까요? 5번은? 얘들이 중복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적으로 나가서 하는 거죠. 이 중복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하라 했으니까 틀린 거라고요. 틀렸죠? 네, 우리 이거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돈도 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무슨 지역으로 나가서 외의 지역으로 나가서 하는 거지. 외의 지역. 그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